시작을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. 오늘 이분을 소개하게 돼서 저 또한 영광입니다. 앞으로 키움증권의 스몰캡을 이끌어갈 분이죠. 오현진 키움증권 연구원입니다. 연구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많이 떨리신다고 예, 들었습니다. 첫 출연이라서 네.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. 긴장 푸세요. 네. 보시고 오늘 종목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시죠. 네네. 일단 중소형주 유망 기업이 어떤 것을 오늘 갖고 오시는 거죠? 오늘 두 가지 그 종목 준비를 해야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기업은 BH라는 기업입니다. BH 기업 말씀드리기 전에 전반적인 그냥 최근에 모바일 상황 먼저 말씀드리면은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BH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제 모바일 부품 업체들이 그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 영향으로 그 기존 사업들이 많이 부진했는데 하반기에 이제 BH를 좀 그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다들 주목하고 있는 뭐 폴더블 같은 그 신제품 출시가 상당히 뭐 흥행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뭐 아이폰 신제품이나 아니면은 뭐 줌 프리미엄급 모델들도 계속 지금 라인업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반기에 이런 좀 고부가 가치 제품들 위주로 제품 나오면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 중 하나지 않을까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네, 폴더러플의 최대 소유주 BH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. 그럼 특히 그 많은 폴더러플 업체들 중에서 특히 BH를 주목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? 먼저 이제 다른 폴더블 업체들 많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BH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최근에 오르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다른 기존의 사업부 자체가 그 많이 크다 보니까 그 폴더블 관련 제품에 대한 노출도가 크진 않았습니다. 10% 정도 전체 매출에서 10% 내외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BH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기존의 어떤 뭐 모바일 부품 쪽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그 폴더블 패널 자체가 크고 이제 2개 이상으로 개수 자체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밑에 탑재되는 주요 제품의 RF PCB 수요가 상당히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단가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익성을 의미 있게 좀 증대를 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우리 다음 주 한국 시간으로 15일 이제 애플이 신제품을 발표한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네. 지금 BH도 관련해서 수혜주로 우리가 앞으로 성장 동력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폴더블 다음으로 이제 기대되는 게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9월 그 예정되어 있는 아이폰 신제품 출시인데 저희 국내 모바일 부품 업체 중에서는 되게 드물게 삼성과 이제 애플 2개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신제품 같은 경우가 전작이랑 다르게 전 모델 이제 RF PCB를 탑재해야 되는 패널이 탑재되면서 이에 따른 물량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BH가 이에 따른 이제 실적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BH에 대한 실적 수혜에 대한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. 자,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도 저희가 한번 여쭤볼게요. 어떤 종목인가요? 네, 두 번째 종목은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입니다. 간단하게 그 종목 소개를 드리면은 광학 기술을 가지고 이제 광학 필터나 광학 렌즈에 상당히 기술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추천드리게 된 부분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사업인 이제 모바일 쪽이 상반기 부진을 이제 딛고 하반기에 좀 신제품 출시와 함께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면 옵트론텍의 미래 성장 동력은 어디서 좀 찾고 계십니까?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모바일 쪽은 저희가 폴디드 줌이라고 지금은 이제 상당히 플래그십 모델에만 적용되고 있는 카메라 돌출 없이도 배율을 높일 수 있는 그 모듈 자체를 폴디드 줌이라고 그러는데 그 폴디드 줌에 들어가는 그 프리즘이라는 핵심 부품을 그 옵트론텍이 가지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이 폴디드 줌이 향후에 뭐 최근 언론을 통해서 향후 애플도 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제보 나오고 했었는데 좀 더 공격적으로 적용 모델 확대가 예상이 되고 두 번째로 좀 성장 동력으로 볼 수 있는 게 차량용 렌즈 쪽 부분입니다. 아직 매출 비중이 전년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향후에 아무래도 차량용 카메라 자체 대수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쪽에 기존의 뭐 CCTV나 블랙박스 등 통해서 노하우 쌓은 옵트론텍 같은 경우 이제 렌즈 쪽에서 큰 폭의 이제 성장을 볼 수 있다라고
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자율주행에 대해서 성장성이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쭐게요. 네. 오늘 뭐 전반적으로 작은 종목들이니까 네네. 앞으로 전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을 것 같아요. 네네. 업트론텍의 하반기 가장 큰 뭐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지 네.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뭐 사실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중저가 모델이 많이 팔리지 않으면서 사실 말씀드렸던 폴디드 줌 같은 경우도 이제 중저가 모델로의 뭐 확대가 예상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옵트론텍 같은 경우 그러한 부분이 뭐 상반기에 펼쳐지지 않은 게 하반기 여전히 뭐 AP 수급이라든가 이런 점이 완전히 뭐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저가 제품의 어떤 판매 둔화라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어려운 질문 계속 드리고 있는데 중저가 제품의 판매 둔화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네,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. 네 맞습니다. 자율주행이라는 게 결국 한국 기업들이 자율주행이 선두 기업에 쓸 수 있을지 여부는 네, 상당히 지나가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, 네. 그럼 자율주행 시장에서 이 업트론텍의 렌즈 부분에서는 네네. 프론티어 기업, 즉 선두 기업에 있다라고 네. 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? 아무래도 사실 여태 동안 저희가 국내 그 업체들의 특징 중 하나가 애플 같은 경우는 직접 뭐 제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예외로 둔다고 하지만 이미 철수한 LG전자를 포함해서 삼성전자 등 굵직한 스마트폰 업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자연스럽게 관련한 이제 카메라나 렌즈 쪽 그 기술력이 부품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한 경쟁력을 가지고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그 쌓여진 경쟁력 이거를 충분히 뭐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첫 방송이어서 그런지 유튜브 댓글창에도 굉장히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. 네. 지금 옵트론텍 관련해서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폴디드 줌 적용 모델 확대 기대가 지금 된다고 하셨는데 폴디드 줌 모델이 있다면 그럼 어떤 모델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다고 지금 누가 올려주셨네요. 네. 뭐 사실 아직 그 갤럭시 S 시리즈 중에서도 최상단위 울트라 모델에만 적용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 중저가 기사에도 나왔지만 뭐 A 시리즈에도 손떨림 방진 OIS 기능 뭐 추가된다 뉴스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충분히 S 시리즈뿐만 아니라 A 시리즈까지도 적용 모델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애플이 폴디드 줌을 향후에 뭐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적용을 한다면 경쟁력을 계속 가지고 가기 위해서라도 삼성이 좀 더 적극적으로 모델을 뭐 전 모델 탑재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. 네. 이 폴디드 줌 네, 결국 하이랜드 갤럭시에서 중저가 갤럭시까지 전부 범용성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, 네, 그러면 한 단계 조금 시계를 넓혀보면 네네. 삼성전자 주가하고의 연동성이 매우 강하게 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서 같이 네. 눈여겨봐도 좋을지 아니면 별개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존의 부품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특히 뭐 IM 사업부 이익이나 여기에 연관이 커서 주가와 동행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일 수 있었는데 사실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그 출하량 그 성장 자체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진 않는 반면에 말씀드렸던 폴디드 줌 같은 경우는 출하량 성장이랑 상관없이 좀 적용 모델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혹시 뭐 부진하더라도 충분히 아웃퍼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사실 8, 9월에 굉장히 우리 모멘텀이 됐던 게 폴더블 폰 아니었겠습니까? 네. 그런데 지금 아이폰 13도 이제 출시가 임박했습니다. 이때 우리가 지금 가장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, 네.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 어디에 지금 가장 주목하고 계십니까?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3이 아이폰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전작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 많이 팔리면서 최근 신제품에 대한 출하량 전망도 높아지고 있는데 전작이랑 좀 달라지는 부분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RF PCB가 전 모델 확대가 되고 그리고 저희가 LTPO 디스플레이 패널이라고 이 부분까지도 일부 프로 모델 단에서 적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RF PCB 이제 말씀드렸던 BH의 RF PCB 제품 같은 경우 단가가 조금 더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러한 점을 위주로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어려운 돌발 질문에도 잘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특별히 이름 2번 불러드리겠습니다. 오현진 키움증권 연구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순발력 최고세요. 네, 감사합니다.